1901년 청나라는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11개의 열강과 신축 조약을 맺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베이징 내에 열강들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나라는 열강들끼리의 이권 쟁탈전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름만 대청제국이지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은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1908년 청나라 멸망의 원흉이라 여겨지는 서태후가 죽고, 여기저기서 청나라 황실의 폐지 및 공화국 정부 수립을 외치는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300여 년간 이어졌던 청나라,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지던 황제의 나라가 무너지고 중국 대륙의 공화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신의 혁명입니다. (1901년) 청나라가 열강 11개국과 신축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조약을 이끌었던 이홍장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등장하며 북양군벌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원세계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882년 조선에서 일어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했는데, 위안스카이는 당시 청군의 핵심 인물로서 이모군란을 진압했고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압송합니다. 군란의 진압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또한 진압하는데요. 이러한 조선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젊은 위안스카이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조선에서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898년 당시 황제 광서제는 캉유웨이, 량치차오와 손을 잡고 청나라를 통째로 뒤엎기 위한 근대화 작업, 무술변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파를 견제해야 했고,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움직임에 대비하고 감시해야 했는데요. 광서제는 당시 독일식 신식 육군을 담당하던 위안스카이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서태후의 편에 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광서제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서태후에게 광서제와 개혁파들의 움직임을 밀고 했고, 이를 난 서태후와 보수파 세력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광서제를 유폐시킵니다. 이렇게 무술변법이 103일 만에 끝난 이 사건을 무술정변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위안스카이는 서태후의 총애를 받으며 청나라 정부의 주요 인물로 급성장합니다. 손문, 순원은 현재까지도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모두 국부로 추앙받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866년 광동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순원은 그의 나이 13살 때 큰형인 순메이가 건너가 있던 하와이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양의 학문과 문화, 언어, 종교를 접하며 성장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의 머릿속엔 조국인 청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1883년 귀국한 순원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고향의 현실에 실망했고 다시 홍콩으로 건너가 의학을 공부하는데요. 당시 홍콩섬이 1차 아편전쟁으로 맺은 난징 조약으로 영국에 넘어갔고, 구룡반도 역시 2차 아편전쟁으로 맺은 베이징 조약으로 영국에 넘어간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이 홍콩 지역에는 최신식의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의학 공부를 마친 순원은 마카오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나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새로운 것들에 일찍부터 친숙했던 그는 오랜 세월 전제군주제 하에서 변화에 실패하고 지속하는 부정부패와 끊임없는 민중봉기, 그에 더해 외세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가는 조국, 청나라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열강들에 의해 진압되는 과정에서 청나라 조정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청나라 내부에서도 하루가 무섭다 하고 나라에 대해 불만을 품은 민중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있었죠. 결국 광서제의 무술변법을 좌절시켰던 서태후와 보수파 세력들 또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901년부터 서태후와 보수 세력들을 중심으로 교육,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하는데, 이를 신정 혹은 광서신정, 신축신정 등의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1300여 년을 이어져 오던 과거제를 폐지했고 학교를 설립하며 신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죠. 그리고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데, 이때 위안스카이가 신군의 통제권을 가지는 강력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흠정헌법대강이라는 것을 발표해 정치를 개혁하려 합니다. 특히 청나라는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탄생한 대일본제국 헌법을 기반으로 입헌제를 채택한 상태였죠. 청나라 대신들은 일본과 서양 열강들을 시찰하며 이러한 정치 제도를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향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입헌 군주국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죠.
중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외세에 의해 개항과 침탈의 격전지가 되는 수모를 겪으며 그렇게 청나라 역시 조금씩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며 세상을 넓게 보고 자란 순원. 청조의 시대착오적 행태와 무기력함에 환멸과 분노를 느끼던 그는 곧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투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면서 공화제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혁명 노선을 타는데요. 특히 만주족이 세운 나라 청나라 황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한족 중심의 공화 정부를 세움으로써 중국을 회복하겠다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1894년 하와이에서 그의 이념을 담아 흥중회를 설립합니다. 흥중회는 무장투쟁의 성격이 강한 단체였는데 순원은 홍콩으로 가 광저우 지역에서 혁명파 세력들을 움직이며 청조를 타파하려 하죠. 본격적인 순원의 반청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지의 밀고로 인해 광저우 무장봉기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순원은 기나긴 해외 망명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청나라의 상징인 변발을 잘라버리고 아예 청나라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순원은 본격적으로 외국에서 뜻을 같이 할 세력들을 모으며 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를 돌아다니며 다시 혁명 세력을 규합한 순원은 1905년 도쿄에서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하고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토대로 한 삼민주의 사상을 정립시키죠. 하지만 일찍부터 혁명파들의 무장투쟁이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수년간 중국 곳곳에서 일어난 혁명은 군자금의 부족, 정부의 감시망, 내부 분열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혁명 세력들이 희생되고 있었죠. 이 당시 트렌드를 이끌던 산업은 철도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역시 자원과 인력을 빠르게 나를 수 있는 철도 사업이 가장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열강들은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을 따냄으로써 큰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조정은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철도를 설치할 돈이 부족했고 영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에 의해 중국 땅 곳곳에 철도가 깔리고 있었던 것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 또한 심화되었고 청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 각 지역의 유지들과 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며 민간 자본으로 외국으로부터 철도 회사를 사들이고 각종 이권을 되찾아오며 경제 자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1910년 성선회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청나라 정부는 철도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당시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철도 부설 자금은 외국으로부터 빌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당시 대중들에게는 또다시 철도를 외국에 팔아먹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청나라 정부가 개혁을 통해 약속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청황족 그리고 만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건이었죠. 계속된 전쟁에서의 패배, 외세에 의해 찢겨지고 있는 청나라, 그리고 나라의 권위를 바닥 밑으로 추락시킨 정부의 통치력에 크게 실망한 대중들은 철도 국유화 사건을 거치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혁명 실패의 원인이 군자금 부족이라 판단한 순원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군자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벌어진 청나라의 철도 국유화 조치는 일반 대중들 역시 정부의 등을 돌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유지들 역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강제 국유화 조치에 적극 반발했고 결국 반청 감정이 극에 달한 민중들은 각 성에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투자금이 컸고 가난한 일반 민중들의 모금이 활발했던 쓰촨 지방에서 가장 격렬한 운동이 일어났죠. 보로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민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점점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거치며 운동의 강도는 거세집니다. 쓰촨성의 시위대가 성도인 청두를 점령하게 이르자 청정부는 후베이성의 신군을 동원해 보로운동을 진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후베이 신군이 쓰촨 지방의 폭동을 진압하러 성을 비운 사이 혁명파 세력들은 공백을 틈타 1911년 10월 10일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바로 이 우창 봉기가 청나라가 붕괴되고 새로운 중국 건설의 신호탄이 된 신의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무능력한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했던 혁명파 세력과 반청 감정이 극에 달한 민심이 합해져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1개월 만에 14개의 성으로 확산한 혁명은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총 24개의 성 중 17개의 성에서 청나라를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중국 대륙이 혁명의 불길로 뒤덮이고 있던 당시 중국 동맹회의 수장 순원은 혁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중국 중부 및 남부 지방의 17개의 성에서는 청을 대신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는데요. 그리고 1911년 12월 25일 혁명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순원은 상하이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12월 27일 순원은 난징을 수도로 한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총통에 선출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동맹회가 혁명파들의 구심점 역할은 하고 있었으나 워낙 광활한 지역과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던 중국 대륙 특성상 여러 혁명파 세력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로 인해 내부 분열은 계속되고 있었고,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군사력 또한 형편없었죠. 이에 청나라 정부는 절박함 속에서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용장에 이어 중국 최정예 부대였던 북양 군벌을 이끌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술변법 당시에도 광서제를 배신한 전력이 있던 위안스카이는 이번에도 어떤 쪽으로 줄을 서는 것이 유리한지 치밀한 계산을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혁명파 역시 북양 군벌이 제대로 혁명군 토벌에 나선다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위안스카이는 영국의 주선으로 순원을 만나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바로 중화민국 대총통의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청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정 정부 수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 자리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거래로 인해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배신하고 혁명파의 편에 서게 됩니다. 북양 군벌을 꽉 쥐고 있던 위안스카이는 곧바로 자금성을 찾아가 황제의 퇴위와 공화정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폐위되고 북양 군벌이 자금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순원이 총통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3월 10일 위안스카이가 신정부 2대 임시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면서 중국 역사상 마지막 왕조이자 276년간 이어진 황제의 나라 청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908년 서태후에 의해 3세의 나이로 차기 황제로 지목되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자리에 오른 선통제 푸이. 약 3년이 흘러 그의 나이 6살이 되었을 때 꼬마 황제의 집인 자금성 바깥은 혁명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은 결국 자금성 안까지 뻗고 말았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던 어린아이 푸이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천진난만한 황제 푸이의 집과 놀이터는 여전히 자금성이었고, 그렇게 그는 감시 속에서 성벽 안에 갇힌 채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준 황제의 나라가 무너지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이 수립된 사건, 신의 혁명 이야기였습니다.